푸른밤 종현입니다. 일이 원하는 대로 잘 안 풀릴 때 오늘의 운세 괜히 한번 보게 되죠. 이유를 들어보니까요,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찾아보는 거라고 하던데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알고 싶어서라기보다 그냥 지금 불안한 나의 마음을 위로받고 싶은 거죠. 실제로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었는데요. 상담을 하러 온 5명의 사람에게 똑같은 심리 결과표를 줬더니 모두가 그 결과를 수긍했다는 거죠. 사람들 고민이라고 해봤자 일, 연애, 가족, 뭐 그런 것들 중 하나니까요. 결국 모든 일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내일의 운세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일 조만간 이루어질 겁니다. 믿는 대로 될 수 있어요. 4월 24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Like ships in the night, you keep passing me by. We're just wasting time, trying to prove who's right. And if it all goes crashing into the sea, if it's just you and me. 4월 24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맷 케어니의 Ships in the Night 였습니다. 7540님 신청곡이었어요. 자, 오프닝에서 내일의 운세? 오늘의 운세? 오늘의 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찾아보시나요? 저는 사실 뭐 자주 보는 편도 아니고 보고 싶다, 오늘의 운세 뭐지? 하고 뭐 종종 찾아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에 들어오면 보는 편이에요. 뭐 우연찮게 보게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뭐 잡지를 보다가 뭐 마지막 페이지쯤에 있다거나 뭐 혹은 친구들이 무슨 자리, 뭐 양자리, 뭐 무슨 자리, 운세 이렇대 라면서 보내주면 그냥 심심풀이로 좀 보는 편인데, 저는 전혀 안 맞던데, 뭐 운세 막 이런 것들. 어쨌든 그냥 심심풀이와 뭐 나의 자기만족으로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중요한 건 역시 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뭐 아니면 운세 같은 거 보고 그런 것들은 다 내 마음의 안정이나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찾아보는 건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 푸른밤 심야포차 함께합니다. 오늘은 포차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클럽 분위기가 더 어울려요. 걸크러쉬 두 분이죠. 치타 그리고 육지담씨 함께해요. 근데 육지담씨는 학생이니까 클럽도 안 되겠네요. 어쨌든 푸른밤 가족분들 위해서 랩까지 직접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터키항공, 롯데제과, 광명시청, 제영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contains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음악이 머문 자리들. 정말 오래 머물렀던 뉴욕을 떠나는 날, 짐을 챙기고 숙소를 나섭니다. 택시를 잡고 JFK 공항으로 향해야죠. 내일부터는 뉴욕의 반대편, 미국 서부에서 여행을 계속할 건데요. 샌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 로스앤젤리스 등등 미국 서부의 매력도 뉴욕과 보스턴이 있는 동부 못지않죠. 먼저 가볼 곳은 미국 드라마 CSI로 친숙한 도시 라스베가스. 뉴욕에서 라스베가스까지의 비행시간은 대략 4시간 정도인데요. 일단 비행기에서 잠을 푹 자고 다시 음악이 머문 자리들을 찾아가 봐야겠죠. 취침송은 이걸로 골랐습니다. 뉴욕 하면 빠질 수가 없는 노래, Sing from New York, New York. Start spreading the news. I'm leaving today.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프랭크 시나트라의 Sing from New York, New York이었습니다. 뉴욕을 떠나요 이제 우리 가족분들. 뉴욕 이야기는 참 많이 전해 들었으니까 이제 다른 것도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제 살짝 해봤는데 바로 떠나네요. 그냥 떠난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자, 라스베가스는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십시오. 저도 예전에 갔었거든요. 라스베가스 한번. 그때 공연 때문에 갔었는데 그때 참 신기했어요. 여러 가지 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더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우리 가족분들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예주님, 오늘 시험 끝나고 친구들이랑 치킨 먹으러 갔는데 첫사랑을 만났어요. 거의 5년 만에 보는 거기도 하고 정말 잘생겨져서 못 알아볼 뻔했네요. 옆에 앉은 친구한테 쟤 내 첫사랑이야 라고 하니까 가서 말 걸어보라고 떠밀었는데 그건 부끄러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시험 잘 못 쳐서 기분 별로였는데 그 애를 보고 나니 첫사랑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처음으로 봄 같은 기분을 느꼈네요 하셨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첫사랑. 이게 예주님의 나이가 어떨지가 궁금하네요. 어쨌든 처음으로 봄 같은 기운을 느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기분 많이 느끼시길 바라고요. 사랑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살면서 시간이 짧대요. 사랑하기에도 인생이 짧다더라고. 어쨌든 첫사랑 말고 계속해서 이어가시고요. 다른 사랑, 어떠한 사랑이든. 시험 잘 못 쳤다고 하셨는데 다음엔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김경진님, 아기 이유식 만들며 듣고 있어요. 어제 미싱으로 아기 옷을 만들며 들었지요. 육아는 좀 고되지만 이쁜 아기 얼굴 보니 힘이 나네요. 쫑디의 라디오도 비타민이 되고요 하셨습니다. 옷도 만드는군요. 와, 솜씨가 좀 대단하신가 본데요. 옷을 만들 정도면. 사실 미싱은 보통 집에는 없잖아요. 미싱. 저희 집엔 저희 할아버지가 그 동대문에 살 때 미싱이랑 관계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미싱이 상당히 큰 게 있어요. 책상이랑 붙어있는 미싱. 이렇게 발로 이렇게 드르륵 누르면은 드르륵 하는 상당히 큰 미싱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집집마다 미싱이 다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옷 구멍 나거나 하면 그 미싱을 다 박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찢어진 청바지 사는데 그거 받고 그래가지고 정말 슬펐던 기억이 갑자기. 비싸게 돈 주고 샀는데 구멍 난 거 그거를 할아버지께서 천 대고 박아버리셔가지고 그런 기억도 갑자기 나네요. 어쨌든 경진님 건강하게 아기
잘 키우시고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좀 휴식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보이님, 라디오 들으면서 군대 간 아는 동생한테 손편지를 쓰고 있어요. 사실 제가 얘를 좋아했었거든요. 속닥속닥. 가끔 군대에서도 사연 오던데 군대에서 들어보라고 적으려고요. 꼭 읽어주세요. 전국적으로 알릴래요. 내가 너한테 편지 쓰고 있는 건 널 좋아해... 아니, 지금도 좋아하기 때문이야. 보희님, 그래요. 안보희라는 분을 아시는 지금 입대하신 모든 군인 여러분들 설레 보십시오. 안보희를 아는 모든 분들이 설레지 않을까요? 지금 듣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식으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사심 전하는 것,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달갑진 않지만 방송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 코린 베일리 레의 Like a Star. 이 곡은 강채서님 신청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Just like a star across my sky, just like an angel off the page, you have appeared to my life. Feel like I'll never be the same. Just like a song in my heart, just like oil on my hands. 악동 뮤지션의 인공잔디, 그리고 코린 베일리 레의 Like a Star 두 곡 듣고 오셨어요.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 알려드리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클래식 공연, 마술피리 갈라 콘서트에 푸른밤 가족들 초대해요. 오페라 마술피리의 아름다운 아리아를 다양한 악기로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5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는 예술의 전당 IBK 챔버 홀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스페인 수교 65주년 기념 콘서트, 아시아 최대 규모의 플라멩코 무용극 롤라장의 플라멩코 카르멘에도 우리 푸른밤 가족들 초대하겠습니다. 장소는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이고요. 5월 6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공연입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푸른밤 심야포차로 돌아오겠습니다. NBC FM for you. 요즘 신조어 중에 걸크러쉬라는 말이 있죠. 여자가 봐도 멋진 여자에게 반해버리는 것, 그걸 바로 걸크러쉬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대표적이죠. 요즘 가장 핫한 두 분입니다.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거침없이 랩을 쏟아내는 센 언니들, 치타 그리고 육지담 씨와 함께합니다. 제2의 윤미래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각인시킨 랩스타 두 분입니다. 치타 씨 그리고 육지담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야, 사실 푸른밤보다는 타블로 씨의 꿈꾸라에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각자 한 분씩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래퍼 치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3 육지담입니다. 고3인데 지금 12시예요. 네, 방송 시간이. 지금 잘 시간이. 어. 아니다. 제 친구들은 공부할 시간이. 그러니까 고3 12시인데 네, 지금 공부. 괜찮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방송 와도 제 친구들은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공부하느라. 공부하겠죠. 잠깐 시간 낼 수 있는 거니까. 네. 어쨌든 푸른밤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진짜요? 맞아요. 제가 사실 뭐 SNS나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표출하기도 했었는데 그 언프리티 랩스타라는 프로그램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개인적으로 팬이어서 두 분들을 만나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물로 보다니 신기해. 연예인 보는 기분. 아주 신기해요. 연예인 보는 기분이 신기해요. 아니고 연예인 보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평소에 이 시간대에 뭐 하세요? 밤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이 되는데 평소에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는 계속 뭐 촬영, 뭐 지면 촬영 이런 게 많아서요. 네.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일할 때 아니었을 때는 주로 놀았죠. 네. 뭐 친구들 만나고 네, 음악하고 집에서 가사 쓰는 것도 뭐 노는 거의 일종일 수 네네네네. 있고요. 그냥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노는 거고 그냥 놀았어요. 지담 씨는 어떠셨어요? 그냥 누워서 핸드폰 잡고 있는 휴대폰 이렇게 네. 그래요. 침대에 누워서 이제 휴대폰 그리고 세상을 네, 옆으로 서치하는 이렇게 그 옆으로 시간이죠. 누워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지담 씨랑 뭐 치타 씨 말씀하신 게 거의 그냥 같았던 것 같아요. 뭐 가사 쓰거나 뭐 음악 하거나 친구들 만나거나 혹은 휴대폰 만지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주시는 분들 이야기 하다 보면 대부분 음악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주무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깨어나는 시간이죠. 맞아. 깨어나는 시간. 어떤 의미시죠? 야행성이신 거예요? 아, 치타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군요. 또 지담 씨는 어떠세요? 평소에 원래 일찍 자거나 그러지는 않는 편이에요? 네, 학교에서 자죠. 그러지 마요. 학교에서 졸죠. 그래. 자진 않아요. 자는 졸아요. 것까지는 뭐 안 돼요. 네. 생리 현상이기 때문에 잠이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요. 좋습니다. 어쨌든 지담이는 밤새 째. 저는 늘 밤새요. 밤을 새서 네. 그런 가사도 나왔고요.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간다고. 알겠습니다. 사실 두 분 섭외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요즘에 상당히 많이 바쁘시고 가장 핫한 분들이시다 보니까 행사에 뭐 인터뷰에 말씀하신 것처럼 화보 촬영에 등등등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뭐 네, 뭐 정말 바빠요. 다 말씀을 하셔서 네네네. 진짜 그거 말고는 진짜 화보 촬영, 뭐 인터뷰, 뭐 다 이런 거 말고는 요즘에는 개인적인 시간이 진짜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재밌어요? 갑자기 많아진 일들 중에서 가장 즐겁고 저는 와, 이런 화보 것도 있구나. 지면 촬영 이런 거가 재밌어요. 새로- 평소에도 뭐 패션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네네. 그런 거 하는 게 재밌어요. 새로운 것들도 많이 시도해 볼 수 있고 사실 그쵸. 평소에 안 입던 옷들이나 지남 씨는 어떠세요? 뭐 저는 뭐 일단 바쁜 것도 바쁜 건데 좀 몸이 힘들어요. 왜요, 저는 왜요? 아침에는 어쨌든 똑같이 등교를 해야 그렇죠, 되기 그렇죠. 때문에 등교를 해야 하니까. 어쨌든 스케줄이 있더라도 나중에 조퇴를 하고 학교는 일단 간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지담 씨 몇 년생이죠? 저 97이요. 이럴 수가. 자, 지남 씨는 97년생. 네. 본명이 육지담이고. 네. 그리고 치타 씨는 90년생이시죠? 네. 저랑 동갑이에요. 아 진짜요? 진짜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와. 다시 한번 반가워. 동갑 아닐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뭐? 아니요, 그냥 나이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구나. 그냥 딱 샤이니의 종현. 저는 들어오기 전에 사실 저도 방송에서 이렇게 봤으니까 그 전에는 검색을 해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방송 들어오기 전에 두 분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와 생각보다 뭔가 이 장르적인 부분 때문에 뭔가 고찰되는 그 이미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두 분 다 뭔가 갖고 있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또 나이와는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담 씨도 저는 사실 고등학생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방송 그냥 둘 다 봤는데도 들어 보인다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고요. 네, 나이 들어 보인다. 근데 사실 치타 씨도 지금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그냥 90년생이라고 하면 90년생 같은데 왠지 그 무대 위에서 포스나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뭔가 연륜과 심리적인. 경험 같은 게 있을 것 같은 나보다 나이가 많지 않아도 괜히 누나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사실 심야포차예요. 코너 이름이. 그래서 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담 씨가 아직 19살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됐죠? 치타 씨 위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자, 치타 씨는 평소에 술 좋아하세요? 네, 좋아요. 정말요? 네네. 사실 술을 상당히 잘 드실 것 같으세요. 주량 어떻게 되세요? 그냥 그때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이랑 기분 좋은 일로 네네. 먹으면은 또 끝도 없이 먹기도 하고요. 네네. 주량
주량은 양이 아니라 시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던데 이게 아, 상당히 술을 상당히 잘하시고 너무 철학적인가요? 술자리를 많이 갖고 기본적으로 해 뜨는 걸 많이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주량은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리가 끝날 때까지 지키는 사람이 정말 술이 센 거지 이런 얘기. 한 잔을 마셔도 끝까지 있는 사람이 음. 제일 잘 마시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래서 역시 경험을 토대로 나온 이야기인 건가요? 뭐, 네. 자 지담 씨, 자 학교 얘기할 거예요. 자 학교, 자 네. 학교 생활 어때요 요즘에? 요즘 학교 갈 맛이 나요. 갈 맛이 나요. 네. 왜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아니 어머, 이런 핑크빛. 공개적으로. 근데 네. 말 안 할 거예요. 너안 물어볼 건데요? 안 물어볼 건데 아예? 그래요? 네. 그 공학이에요. 네, 공학. 살짝 얼굴이 상기됐어요 지금. 못할 만한 건 아닌 거죠? 네? 못할 만한 아니에요. 건 아니죠? 힙합이니까. 네, 힙합. 솔직한 거니까. 갑자기 힙합을 갖다 대. 되게 너무 귀엽네요. 뭔가 고3 학생 같아요. 딱 이 얘기하니까 지금. 네. 왜요? 그 남자의 어느 부분이 좋았어요? 누군지는 안 물어볼게요. 이름 얘기하고는 안 그럴게요. 그냥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되게 묵묵히 자기 할 거 하더라고요. 이거 듣진 귀여워요. 않겠죠? 그러니까 귀여워. 원래는 되게 네. 활발하고 그런 네네. 애들한테 끌렸는데 그랬군요. 갑자기 반대 아이가 반대가 끌리는 네, 이유라면. 끌렸다. 예.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사실 푸른밤에서 연애 얘기나 이런 거 많이 안 하거든요. 음악 얘기를 그래요?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인데 먼저 얘기를 제가 물어본 거 아닙니다. 지금 팬 여러분, 제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 먼저 얘기해 주셨고요. 네. 자, 음악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사실 두 분 다 래퍼시고 네. 치타 씨 같은 경우에는 활동도 좀 하셨었고 이전에도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었는데 네. 데뷔 연도가 궁금해요. 그게 2010년일 거예요. 네. 네. 그때 또 데뷔를 하셨었고 그렇죠. 그 이후로 좀 사실 그때는 긴 머리로 그랬었나? 그땐 단발이었어. 지금보다는 긴 네네. 머리로 활동을 그쵸. 하시다가 지금보다야 길겠죠. 활동을 할 때도 네. 이 이상 짧아질 수가 없는 걸요. 언제부터 이 랩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사실 두 분 다. 저는 근데 랩에 처음부터 막 엄청 관심이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네. 음악을 그냥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그 간절함이 커서 이걸 어떻게 보면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 나갈 때마다 얘기하지만 좀 노래를 하기 힘든 뭐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랩으로 전향을 하게 된 거죠. 음악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어렸을 때 먼저. 그쵸. 꿈은 항상 이런 거였어요. 그냥 음, 가수 뭐 내지는 뭐 연예인일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음악을 하는 뮤지션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 지담 씨도 궁금해요. 언제 관심 생겼어요, 랩에? 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노래를 처음 들었던 게 검은 행복 네, 윤미래 씨. 그 노래를 처음 듣게 됐는데 그때 빠졌죠. 그냥 사실 음. 원래 저도 똑같아요. 치타 언니처럼 그냥 막연하게 음악이 하고 싶었고 이랬는데 사실 어렸으니까 랩에 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들어본 적도 없었고 네네네. 저한테는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우연히 뭐 그냥 뭐 친구가 놀리려고 사실 그렇게 들려줬던 음악이 네. 저한테는 진심으로 다가오게 돼가지고 무슨 의미죠? 친구가 놀리려고 들려줬다라는 그러니까 게. 제가 피부가 옛날에 좀 까맸어요. 지금 네네네. 많이 하얘지려고 노력을 해서 좀 하얘졌지만 네네네. 그땐 좀 더 까맸는데 그래서 놀림을 좀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노래를 알게 됐죠. 네, 애들이 그 노래를 놀려가지고. 학창 시절에는 본인에게 네. 어떻게 보면은 컴플렉스나 뭐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또 음악으로도 치유가 됐던 거네요. 네, 그쵸. 그 노래가 제 노래 같이 느껴졌어요. 그냥 그때는. 그 노래 가사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표현이 돼 있고 하니까 더 네. 와닿았을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라이브를 한 곡 듣고 싶은데 금방 검은 행복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이야기 나온 김에 이 곡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보다요? 왜요? 여기는 밤샜었네요. 야, 내가 DJ인데?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을 건데? 알겠어요. 자, 가면 돼요? 네, 검은 행복 당황스럽네. 자리해 주시고요. 우와. 근데 육시담 씨 너무 귀여우시네요. 어떡해요? 그렇죠. 네, 라이브 준비해 주시면. 네.
자, 학창 시절에 들었던 곡이었고 육지담 씨가 뭐랄까 음악을 시작할 때 그리고 그냥 살아가면서 스트레스에 많은 해소를 주었던 곡 검은 행복이죠.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귀여워요. 어떡해. 세상 이러다 감사합니다. 노래는 막 세상이 잘해놓고서 파피는 19살 막 이러면서 갑자기. 자 라이브로 들었어요. 육지담 씨의 라이브 검은 행복 그렇습니다. 야 치타 씨는 사실 라이브 많이 들었잖아요. 그쵸. 어때요? 그래도 또 이렇게 라디오에서 같이 방송하면서 네. 들어보니까. 지담이는 항상 들을 때마다 있어요. 그게 원래 갖고 있는 게. 네.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 이런 거 물어볼 때마다 네. 누가 그런데 진짜 그 갖고 있는 자기만의 소리가 있고 네. 또 그게 묻어나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 겪었던 뭐 안 좋은 일이라든지 자기한테 상처가 되는 거 네. 물론 사람들이 상처가 좀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있겠지만 네. 그거를 이렇게 음악으로 자기 소리로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라이브로 듣는 게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지금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 듣다가 궁금한 거예요. 이걸 그냥 반주 없이 MR 없이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해서 중간에 빼봤는데 진짜 다르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도 다르고 그리고 이게 되게 긍정적으로 충격적이었어요. 되게 멋있었습니다. 진짜요? 네, 진짜 멋있었어요. 힘이 있죠. 네, 뭔가 확실히 탁탁탁 꽂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육지담 씨의 검은 행복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본인 마음에 드세요? 아니요. 라이브 어땠어요? 중간에 막 요 중간에 노래도 막 부르던데. 노래 잘하는데? 전 노래 목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저도 노래 처음 들었어요. 네, 목소리 너무 좋아요. 못하지 않아요 노래. 아니, 목소리가 좋아요. 그래요? 네, 잘했어요. 노래 배워야겠다. 그래요. 자, 사실 그동안 여성 래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주목도가 좀 낮았어요. 근데 언프리티 랩스타라는 프로그램을 뭔가 계기로 많은 주목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선도 이전에는 힙합이라고 하면은 뭐 남자 래퍼들을 많이 떠올렸다면 그쵸. 지금은 또 여성 래퍼들도 더 많이 떠오르고 더 찾아보게 되고 또 여성 래퍼 누구 있지 이러면서 찾아보게 된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처음 섭외됐을 때의 기분도 궁금해요. 치타 씨는 저는 망설임 없이 바로 콜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죠? 그때 좀 과도기였는데요. 네. 제가 뭐 활동도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네. 그때 좀 진지하게 이거를 그만해야 되나라는 이런 생각이 있던 때였어요. 네네네. 근데 또 아깝잖아요.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게 있는데 네.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네네. 했고 근데 그러던 찰나에 연락이 와서 섭외 전화가 와서 저는 이건 정말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 뭔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별 망설임 없이 바로 콜을 했죠.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이런 뭔가 생각하지 못한 기회가 왔을 때 거기에 네. 대한 뭐 운명적인 기분 같은 것들이 그쵸, 있잖아요. 그쵸. 네. 이거 내 거다 이런 생각 들었나요? 네. 자신감 같은 거 있었나요? 나가면 그래 아유 됐다. 이런 게 없었어 내 인생에 아직까지 이런 생각 들으셨나요? 이게 왜 이제 왔지? 그래서 사실 치타 씨도 상당히 잘 되셨고 지담 씨는 어떠셨어요? 이게 방송 촬영 들어가기 되게 긴박하게 연락이 왔다고 네, 하던데. 저는 치타 언니랑 되게 반대인 게 네. 사실 저는 방송 이 쇼미더머니 여성판이 제작된다는 걸 기사로 처음 봤어요. 네네네. 근데 그냥 보고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사실 저는 이미 쇼미더머니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급하게 그렇죠. 가다 보니까 네네네네. 사실 아무것도 몰랐던 네네네. 애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분수에 맞지 않게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기대치에도 많이 부족해서 아무래도 되게 그런 게 걱정이었는데 당연히 그 기사를 보고 그냥 저는 당연히 제가 나갈 거라고 상상도 안 했죠. 근데 촬영 이틀 전이
그때쯤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당연히 저는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작진께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당연한 게 아니죠. 제가 어떻게 당연히 아니,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작진 전에 지담 씨 당연히 나오셔야죠. 네, 그런- 내일 모레 촬영이니까 나오세요. 그런 느낌? 아니, 근데 그 정도까지는 지담이 아닌데. 말고 네. 제 생각은 지담이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담이가 나올 거라고 알고 있었을 것 저도 같아요. 사실 나오지 않을까라고 아니 생각했어요. 왜요? 근데 첫 번째로 어쨌든- 누가 네. 나올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네네. 그때 당시에 딱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육지담은 100%지. 아니죠.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에요. 왜 본인이 100% 아니라고 아니요. 생각하세요? 왜냐면 저는 첫 촬영 날까지 학교를 갔어요. 안 가려고. 학교로 가려고. 아니 그냥 그게 아니라 어. 저는 사실 되게 많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나가야 하냐 말아야 하냐. 그것도 그렇고 그랬더니 다들 미쳤냐? 네가 뭘 믿고 나가냐? 음, 어떻게 M 그걸 또 믿냐? 그분들을 믿냐?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믿을 거냐? 네, 그러고 또 막 사실 뭐 많은 기간이 흘러서 제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됐다면은 분명히 나갔을 텐데 네. 사실 이게 바로 다시 촬영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쇼미더머니가 끝나고 거의 몇달안 뭐 몇 달 안 돼가지고. 지나서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늘면 얼마나 늘겠냐 아니면 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냐 이런 게 컸기 때문에 안 나가려고 했고 사실 그 제작진한테도 안 나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쩌다가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도 네네. 제가 그냥 안 나간다 해서 촬영 전날에 얘기를 해가지고 맞췄어요. 안 나가기로 하고. 음, 근데 학교를 갔죠. 근데 네네네. 첫 촬영 날에 학교를 갔는데 또 그날따라 원래 되게 막 졸기도 많이 졸고 막 이러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날따라 생각이 네, 많아지니까 또 너무 잠도 생각이 없어지고. 많아져가지고 1교시를 되게 멍하니 고민을 하면서 보냈어요. 네. 사실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있겠죠. 저는 제가 집에서 연습을 할 땐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모두가 그렇죠. 꼭 여기 나와서는 되게 실수를 하는 안 좋은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너무 아쉬웠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좀 컸기 때문에 그치만 또 그게 잘못 실수가 되면은 또 이게 완전히 제 선입견이 박힐 수가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그날 1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옆반 친구한테 찾아갔어요. 이렇게 됐는데 너는 네네. 어떻게 생각하냐. 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미쳤다고 나가지 말라고 한다. 그랬더니 친구가 조용히 화장실로 끌고 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디 갔냐 이랬더니 화장실 끌고 가서 저기 칸에 들어가서 저보고 랩을 해요. 자기 앞에서. 뭐죠? 그랬군요. 갑자기 랩을 해요. 거기서 갑자기 오디션을 한 번 더 봤군요. 갑자기 오디션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네. 진짜 진지하게 저는 했죠. 일단 해보라니까 얘가 진지해가지고 그랬더니 막 자기는 듣더니 너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고 친구여서가 아니라 너가 왜 이렇게 실력적으로 욕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되게 진짜 쇼미더머니 끝나고 처음으로 난생 처음 칭찬을 받았어요. 누군가 앞에서 랩을. 그래서 그때 바로 아빠한테 전화를 했죠. 네. 지금 조퇴할 테니까 데리러 오라고. 그래서 그날 첫 촬영을 갔어요. 네.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거네요. 네. 친구분에게 상당히 고마운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해요. 용기를 줬던 네. 친구니까. 이름 말해도 돼요? 예, 말씀하셔도 네, 돼요. 좌다연. 누구요? 좌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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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얘도 신기하지 않아요? 좌다연 씨.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치남 씨에게 용기를 주셔서. 아버님도 지금 밖에 계세요. 오늘 함께 와주신 거죠? 네. 스케줄 하실 때 항상 같이 하시나 봐요. 매니저예요. 그렇군요. 자, 쥐담 씨. 네. 어떻게 또 언프리티 랩스타 참여하게 된지 이야기도 들어봤고, 네. 사실 저는 치타 씨에게 음악적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요? 사실 뭐 저랑 동갑이기도 하고 네. 같은 음악 나이가 같다 보니까 비슷한 음악들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네네. 저는 뭐 힙합 쪽이나 이런 쪽은 많이 모르긴 하지만 뭐 어렸을 때 관심을 갖게 됐고 음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네. 몇 살 때 랩을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 시작한 나이. 그게 불과 5년 전인가? 2009년에서 10년 사이였던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다치신 후에 랩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 이야기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냥 너무 많이 어디 가서 얘기하는데 지담이는 이제 슬슬 지겨울 것 같아. 이 아니에요. 얘기가. 안 지겨워요. 이렇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좀 진짜 생사를 넘나들 정도로 큰 사고가 났었고요. 네. 버스한테 치였던 그런 사고가 나서
오랫동안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이제 호스를 오래 꽂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목이 많이 상했고 머리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고음역대를 올라가면 울리기도 하고요. 머리가 되게 네네네네. 아프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랩을 하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랩을 시작하셨고. 네, 이제 그러니까 노래를 저는 노래밖에 몰랐었는데 네. 이걸 선생님께서는 못 한다고 교수님께서는 노래를 하기 되게 힘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고 저는 그때 절망에 또 빠졌죠. 제가 뭐 사고가 나서 수술을 해서 머리를 뭐 빡빡 밀고 그런 거에서는 아무것도 충격적이지 않았는데 이제 노래를 못 한다는 것 때문에 좀 많이 방황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노래를 계속 놓지를 못했어요. 음악을. 네. 그렇게 하다가 지금 회사 전에 사장님을 만나서 권유로 랩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목소리도 괜찮고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권유로 제가 랩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랩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마냥 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사실 연습과 뭐 많은 시간 뭐 음악을 듣고 공부를 하고 그 고통의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치타 씨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여기서 광고 듣고 2부 마치고요.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2부 끝곡은 치타 그리고 에일리의 아무도 모르게 듣겠습니다. 차가운 시선에 네 볼을 덮어줘 내 눈물과 함께 채워버리게 꿈에 찾아가 내 목소리를 들려줘 온통 나로 가득 채워버리게 내 눈물 아무도 모르게 내 아픔 아무도 모르게 내 눈물은 아무도 모르게 내 아픔은 아무도 모르게 여태까지 난 셀 수도 없는 밤새지 That's my type 시작이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착각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푸른밤 심야포차 오늘은 걸크러쉬 두 분 치타씨 육지담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지담씨 왜요? 왜 웃었어요? 제 목소리 나가기 전부터 웃어버리면 어떡해요. 3부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웃었어요? 좋아서요. 그냥 좋아요? 네,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자, 3부 시작했어요. 치타씨랑 지담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치타씨는 어떻게 보면 겉모습이 상당히 센 언니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방송에서도 네. 그 동생분들이 치타 누나 너무 멋있어요. 센 언니예요. 막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근데 제가 보기엔 스타일링도 상당히 한몫한다고 보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네. 일부러 좀 뭐랄까 요즘에 이런 스타일에 꽂혀 계신 건가요? 그런 거예요. 센 화장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처음에 저희가 언프리티 랩스타 할 때 네. 첫 촬영을 할 때 뭔가 강한 인상을 심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게 네. 반응이 좋아.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젠 이게 그냥 제 메이크업이 돼버렸고 이게 되게 강하게 박혀 있나 봐요. 사람들 그런 기억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촬영이나 이럴 때 그냥 민낯으로 가면 생각보다 되게 순하게 생기셨네요. 그쵸. 그 너무 착하다 막 이런. 화보나 이런 거 찍을 때는 네네. 대부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해주시니까 그쵸. 네. 그때는 또 이제 생얼로 가게 되면 그쵸. 이미지가 좀 다르네요. 그런 이야기도 듣는군요.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렇게 너무 착하다. 그리고 처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근데 치타 씨 생각보다 되게 작으시네요. 저도 근데 그거 느꼈어요. 저 부스 들어오는데 네. 저는 치타 씨가 상당히 키가 한 70 정도 될 줄 알았어요. 네. 제 무대 위에서의 모습을 항상 TV로 보니까. 그러게요. 네, 네. 그랬는데 스타일링도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죠? 무대 스타일링이나 이런 부분. 네, 언프리티 랩스타 할 때는 다 제가 했었죠. 그래서 좀 본인의 색깔이 더 잘 드러나고 음악이랑도 더 잘 어울리는 것들이 많이 나왔던 건 아닌가 싶어요. 자, 지담 씨는
네. 그런 치타 씨와는 좀 반대로 청순한 메이크업을 해서 상당히 네. 매력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요? 음. 그런가요? 방송할 때 사실 제일 메이크업을 안 했죠. 안 한 네. 캐릭터가 아니었나 싶어요. 아니 사실 전 한다고 했는데 또 방송 나오면 안 하는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역시 경험의 중요성이에요. 네, 저는 뭘 모르니까. 뭐 사실 그런 거 컨셉이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거죠? 네. 아, 근데 이제 샵을 다녀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좀 한 듯하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샵 다녀오신. 아니요, 오늘은 오늘은 라디오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꿈꾸라 네네. 갈 때 저도 라디오니까 하면서 거의 민낯으로 갔거든요. 네네네. 근데 막 뭘 찍으시더라고요. 사진 찍죠. 사진 그래서 찍고. 당했어요. 우리 치타 씨의 거의 민낯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꿈꾸라. 아니 왜 괜찮아요. 아니 꿈꾸라 SNS를 아니, 찾아보시면. 진짜, 아니요. 저희도 근데 사실 방송 끝나면 한 장 찍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뭐 자주 많이 찍지는 않지만. 자, 랩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가사를 쓰거나 곡을 쓰거나 하긴 하지만 랩 메이킹에 대한 부분은 무지해서요. 랩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건지 뭐 한마디로 정의하긴 힘들겠지만 가사를 쓸 때는 본인의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넣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어떤지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치타 씨부터? 저는 제가 어려웠던 이야기를 네. 그렇게 가사로 풀어내서 음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좀 희망을 얻길 바랬어요. 네. 제가 그런 노래를 하면서 무대에 당당히 서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저렇게 힘든 일이 있었던 사람도 꿈을 이뤄서 저렇게 무대에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나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직업병 같은 건데 네. 자기가 아프고 뭐 힘든 일이라든지 뭐 즐거운 건 또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계속 옮기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이면 좋겠죠. 네.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사를 쓸 때 나의 이야기를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아직은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나에 대한 이야기는 쉽사리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래퍼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빗대서 세상에 대한 무슨 어떠한 메시지를 전한다거나 그런 게 너무 멋있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지담 씨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랩을 쓸 때 뭐 이건 전체적으로 내 얘기였어 그랬던 랩 있나요? 뭐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세미파이널 때 했던 온앤온 네네네네. 이 사실 제 노래 중에는 가장 진솔하다고 볼 수 있죠. 이 노래 가사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일단 뭐 제가 쇼미더머니에서 힘들었던 얘기를 뭐 이겨낸 과정에 대해서 노래를 한 거죠. 네. 사람들의 뭐 선입견이나 생각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뒤집고자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 억울한 마음이 컸을 것 같아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사실 그 짧은 시간으로 나를 판단한다는 것도 너무 억울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건 이만큼. 언니 왜 웃어요? 난 판단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그냥 재밌어요. 네가 날 뭐 판단해? 네, 네가 뭔데 날 판단해? 제시 씨, 잘 지내시나 모르겠네요. 응원 나오셨더라고요. 노래 좋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냥 그게 궁금했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실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기 전에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많은 맞아요.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 들 수 있을 것 저는 같아요. 하고 싶은 걸 할 뿐인데 네. 왜 많은 사람들의 삿대질을 받아야 되나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그거를 못 이겨냈다면은 제가 아직도 그거를 나쁘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여기 있는 이유 중 하나도 그때 다쳐보고 그때 대여봤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언프리티에서도 그렇고. 맞아요. 프로그램이라는 건 사실 뭐 나의 역량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음악을 하고 내가 뭘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좀 과감없이 표현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네. 상당히 전 그런 부분이 재밌었는데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는 건 부담감 그리고 매주 새로운 미션이 나온다라는 그 불안함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겪을 때마다 왠지 그만두고 싶다. 뭐 안 할래. 이런 생각 든 적은 없으세요? 일단 저는 첫 촬영 날
저희가 한 거의 24시간을 촬영을 아니야 했어요. 30시간은 했어. 아, 30시간? 첫 번째 뮤직비디오 촬영을 네, 했었던. 그날 백조 원테이크. 사이퍼 네, 할 아 때.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멘붕에 빠졌죠. 어. 저는 제작진이 조는 프로그램은 처음 봤어요. 아, 건프리티 네. 랩스타의 제작진도 졸았다. 네, 이렇게 카메라 찍고 있는데 막 카메라가 자꾸 기우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연출인가? 연출하고 계신 건가? 이렇게 뮤비 때문에 일어나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졸고 계시고 그 정도로 첫 촬영부터 상당히 뭔가 그쵸. 힘든. 아, 처음부터 아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나. 네, 저도 아. 진짜 그래서 재차 물어봤어요. 할 때마다 이렇게 합니까? 아, 치타 씨도 그래서 그 부분에 아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힘들 텐데라는 생각을 좀 하셨나요? 그쵸. 재차 물어봤어요 제작진한테. 진짜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날 저는 또 밤을 새고 갔었어요. 네네. 근데 30시간을 촬영을 좋아하니까. 했으니까 진짜 50시간 가까이 잠을 안 넘게, 잔 거네요. 네. 또 쪽잠을 잘 자는 성격도 아니어가지고 아니 그런 타입도 아니니까 네네. 정말 살아있는 게 아닌 것 같은 진짜 기분이 끔찍했어요. 들었어요. 그 첫 촬영할 때 뭐 어떻게 보면 즉흥 랩 자기소개 네. 하는 거였잖아요. 그쵸. 전혀 안 짜가신 분 있으셨나요? 혹시 저 그 궁금해요. 사실 제가 만약에 캐스팅이 됐다면 네. 언프리티 랩스타 같은 랩 프로그램에 캐스팅 됐으면 그런 거 엄청 짜놨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 랩을. 저는 일단 다 하려고 안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안 짰죠 저는. 그런 생각 전혀 못했고. 네, 그냥 저는 안 나갈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아예 손을 안 댔어요. 근데 음, 그날 촬영장 가면서 가면서 어허. 예상을 좀 하긴 했겠죠. 근데 또 지담 씨는 또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나가봤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네. 그쵸 그쵸. 근데 치타 언니도 쇼미더머니 원 나가셨었어요. 아 그쵸. 네. 그때 근데 사실 그 직전까지 사실 했었던 쇼미더머니 3에는 아, 네. 그쵸. 아무래도. 근데 또 거기 가면은 또 바뀌더라고요. 음. 준비했던 걸 못 하게 되고. 아니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부담감이나 압박감을 못 이겨내는 사람이라 아 그래요? 네, 못 이겨내요. 저는 완벽히 내가 만족할 만큼 완벽히 만든 준비가 돼 후에 있어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빨리를 못. 네, 그런 음.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압박감과 묘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보는 사람한테는 묘미가 있는데 하는 그쵸, 사람은 그쵸. 묘미가 없어요. 보는 사람도 상당히 어떻게 해 저걸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대단하게 보는 그쵸. 부분도 생기는 것 같아요. 프로듀서분들과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뭐 미션곡이라고 하나요? 네네네. 승리자가 맨 마지막 승리자가 곡을 한 곡씩 이제 프로듀서와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네. 프로듀서분들 많이 만났어요. 되게 많은 그쵸. 분들이 나왔는데 코멘트가 조금씩 있었잖아요. 네. 이 얘기를 딱 듣고 아 그렇구나 나한테 뭐 깨달음을 줬다거나 아니면 섭섭함을 느끼겠다거나 그랬던 사람이 있었나요? 아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글쎄요. 사실 그 프로듀서분들도 다 한국에서 힙합계에서 뛰어나죠. 상당히 그렇죠. 영향력 있으신 내노라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저는 버벌진트 씨 나오신 게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 편이 아 그래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뭔가 버벌진트 씨의 그 시니컬한 표정과 제스처와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뭐랄까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앞에서 랩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았는데 되게 그렇진 않았어. 푸근했어요. 그게 아니고 네. 저는 그런 시니컬한 표정이나 이런 것보다 그 당시에 이렇게 털 옷, 아, 그쵸, 모자를 엄청 털이었거든요. 진짜 이렇게 계속 쓰고 계시고 네네. 에스키모. 아 그냥 뭐지 이랬어요. 뭐지? 좀 신경을 많이 쓰거나 그러진 않으셨군요. 네 뭐 그쵸. 자, 프로듀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해보고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싶은데 치타 씨 라이브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떤 곡 해주실 거죠? 저는 오늘 크레이지 다이아몬드라는 곡을 네. 이 곡은 어떤 곡인지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 곡은요.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또 소개 같은 노래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개 같은 노래고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난 내 갈 길을 가련다 뭐 그런 곡이죠. 마이 웨이. 마이 웨이. 알겠습니다. 자, 자리해 주시고요. 네.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 자, 오늘 제가 사실 여성분들이 게스트로 나오면 긴장을 좀 많이 하고요. 진짜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두 분들이 나오셔서 상당히 오늘 긴장이 많이 되는데 라이브까지 들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치타 씨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치타의 크레이지 다이아몬드 듣고 오겠습니다.
내 머릿속은 컨트롤 불가능 헤아릴 수 없는 3.14파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내신의 새파란 보석 사파이어 나 sick and high 매일 밤 올라가 hot five with shit first shot on my great shit die I'm always red 날 말린 사람 where you at 아무리 찾아도 없어 난 그걸 와 여러분 라이브로 들으셨어요. 대박이다. 마지막에 딱 끝나고서 이제 비트 나오기 직전까지의 뭔가 정적 있잖아요. 네. 그때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사실 아우. 라디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족분들은 치타 씨의 표정과 못 보겠죠. 쇼맨십 이런 걸 못 아, 봤죠. 아쉽다. 전해드릴 수 없어서 너무 아쉽다라는 마음이고요. 와 가사가 전체적으로 너무 잘 들리네요. 제가 가사지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막 쓰시더라고요. 예, 가사를 보면 이렇게 쓰셨어요? 가사를 너무 인상 깊은 가사가 많아서 아우. 너무 귀에 꽂히는 가사가 별처럼 어디서 뜨겠지 이 부분이 네. 너무 멋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펀치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재밌게 적재조스에 잘 들어가 있는 것 저 같아요. 펀치라인이 저는요 네. 그래요 가사를 쓸 때 거의 그러니까 완전 너무 욕심내서 꽉 채우는 건 아니지만 네네.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다 신경을 써서 그런 재밌는 걸 많이 네네네네. 숨겨놓고 맞아. 그거를 캐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들려줬을 때 그거에 대한 희열감이 있어요. 저는.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을 네. 펀치라인이라 느끼고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부분을 또 펀치라인이라고 느끼고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역시 만드는 사람은 고민을 하고서 이것저것 적재조스에 그쵸. 뭐 비밀처럼 숨겨놓는 건데 와 치타 씨 근데 라이브 하시니까 표정이랑 모션 같은 게 본인 스타일이 와 정말 뚜렷하시네요. 멋있었습니다. 또 제시 언니처럼 이렇게 왜 제시 언니가 그걸 잘하잖아요. 관객과 함께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호흡하는 그런 거는 제 아직 스스로 많이 부족한데 대신 저는 이렇게 무대에서 뭐랄까 누구와 함께 막 호흡한다기보다는 오직 진짜 몰입돼서. 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딱 라이브 끝나시고 더워요. 상기 되신 것 같은데요, 조금? 네 저는 이렇게 막 쏟아내면은 네. 약간 떨려요. 그럴 수 있죠. 지담 씨 어떠셨어요? 라이브 정말 일단 많이 보셨겠지만. 네,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막 미칠 수 있는 이런 표정이 솔직히 진짜 보시면 되게 막 그렇죠, 멋있어요. 음악에 미친 것 같잖아요. 음. 약간 이 표현이 괜찮나? 왜 계속 가사에서도 미쳤다고 계속 그래요? 미쳤다고 하는데요. 맞다, 미쳤다는데. 가사에서도 계속 미쳤다고 하는데요, 뭐. 네, 진짜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되게 멋있죠. 사실 저는 아직 이렇게 모션이나 표정이 아직 네네. 많이 부족해요. 근데 지담이는 가능성이 진짜 충분해요. 왜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내가 이 네. 표정 짓고 이렇게 하고서 이런 눈빛에 이런 뭐 무브를 해야지라고 정확히 계산해서 하는 것과 뭔가 쌓이고 혼자 연습을 하면서 쌓여서 이제 자연스럽게 묻어나온 나오는 거. 것과는 그쵸.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나오죠. 싶어요. 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때는 그런 거 막 계산하잖아요. 여기서 뭐 손짓을 이렇게 하고 맞아요, 뭐 맞아요. 여기서는 어떤 표정을 이런 거를 예전에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네네. 요즘에는 그런 걸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그쵸.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이런 가사가 나올 땐 이런 모션과 표정이 묻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치타 씨에게는 많이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곡들 뭐 언프리티 랩스타에서 보여줬던 무대 곡 외에도 상당히 작업한 곡들이 많으시죠, 치타 씨는? 그렇죠. 이미 이전에 데뷔를 하셨었고 네. 활동을 하셨었으니까. 네. 그런데 가사에서는 사랑에 대한 가사는 엄두가 안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어요. 기사에서요? 네. 근데 사실 대중음악이라고 하면 절반 이상이 사랑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그쵸. 느끼기에는. 근데 이런 가사를 쓰기 힘들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건 어떤 뭐 난 아직 사랑을 몰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네네네. 그런 의미는 아닌데 이제 막 정말 사랑하는 진짜 사랑할 때 있잖아요. 네. 제가 뭐 연애를 할 때라든지 그럴 때는 진짜 사랑하기에 정신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가사로 막 옮기기가 벅찬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또 그 감정은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봤을 때는 이미 없죠. 이별한 뒤고 뭐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별이나 어떤 좀 더 그것도 어떤 사랑의 일종이니까 그런 내용은 쓰기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는데 진짜 사랑하는 거는 달콤한 것들 네, 그런 것들은 좀 아직은 어려워요 저한테는. 그렇군요. 언젠가 앨범에서 사랑 이야기가 나오면
치타 씨가 드디어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는구나. 변했구나. 그럴 수 있겠네요. 앨범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뭐 지담 씨도 그렇고 치타 씨도 그렇고 작업 중이신가요? 네, 저는 계속 틈틈이 작업 중인데 정말 스케줄이 바빠서 지금도 진짜 많이 틈틈이 바쁠 하는 거예요. 때니까. 네. 뭐 그러면은 컨셉이나 이런 것도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전체적인 컨셉이나 뭐 그런 것도 좋고요. 아니요. 컨셉이 아직 안 잡혔어요. 일단 회사 쪽에서 제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줘서 네. 지금은 어떤 곡이라든지 이런 거에 선택권을 많이 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뭐 아직 컨셉 같은 게 딱 잡힌 건 없고요. 그냥 최대한 좋은 곡을 뭐 곡 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냥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내는 게 목표고요. 몇 곡이 나올지도 모르고 어떤 음악을 할지도 모르는데 대신 진짜 좀 새롭고 그런 신선한 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치타 씨는 그럼 이제 작업 시작하신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지담 씨는 어떠세요? 네, 저도 요즘 작업을 시작했어요. 음. 사실 언프리티 끝나고 조금 쉬었고요. 몇 주 동안. 좀 쉬어야죠. 네. 좀 쉬어야 돼요. 네, 진짜 치타 쉬었어요. 씨좀 쉬어야 또 하루- 되는데. 하루 쉬세요. 하루도 쉰 날이 네, 없는 저는- 것 같아요. 네, 쉬다가 사실 저는 이제껏 노래를 3개 냈어요. 네네. 네, 3개 냈는데 그게 다 방송에서 냈던 거. 그러니까 따로 방송 별개로 작업을 했던 건 지금 처음이에요. 그래요. 지금 방송에서 뭐 무대를 위해서 녹음을 했던 곡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네. 뭐 예를 들면 밤새지 같은 곡들, 박색지. 밤새지 박색지. 그런 곡들이 한 3곡 네. 있었는데 네. 그 외에 또 지담 씨만의 뭔가 프로젝트를 시작한 건 이번에 네. 처음. 네, 일단 저는 지금 요즘 되게 사랑 노래가 잘 써지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꽂혀 있는 걸 네. 하나 봐요. 네, 그러고 뭐 사실 제 큰 목표는 이제 제가 마지막 10대잖아요. 그렇죠. 19살이고 19살. 다신 돌아오지 않을 학창 시절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 다니는 게 조금 버겁긴 해도 그걸 즐기면서 사실 학교에 관한 곡을 계속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가사도 쓰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졸업 전에 제 학창 시절에 관한 약간 앨범을 찾게 내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올티라는 네, 맞아요. 올티 네. 오빠가 졸업이라는, 네. 먼저 했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따라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시절에 그리고 그 나이 때 느끼는 걸 확실하게 뭔가 솔직하게 담아낸 앨범을 낸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때 말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10대 때 랩을 했으면 저런 또 생각을 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군요. 자, 이제 슬슬 마지막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벌써요? 이렇게 되게 빠르죠, 빠르다. 시간이? 네. 술술 가죠? 재밌- 자, 앞으로 어떤 음악 그리고 어떤 래퍼가 되고 싶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음악을 하고 싶고 어떤 래퍼가 되고 싶은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게요. 전 답변도 좀 추상적일 네. 수 있는데 저는 계속 그냥 음악을 끊이지 않고 계속 하고 이렇게 결국에 돌아봤을 때는 제가 살아온 거라든지 제 인생이라든지 음악이 다른 사람들한테 혹은 대중들 뭐 아티스트들 음악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그냥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영감이 됐으면 좋겠고 그게 치타로서의 네. 제 목표죠. 꿈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은 좋겠다. 그쵸. 음. 뭐 지담 씨는요? 네, 저는 일단 사실 제가 처음 시작하게 된 게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누군가에게 공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사람이 느끼기에. 그리고 또 뭐 그냥 추상적이게 얘기하면 뭐 글 쓰는 사람이나 그냥 일반 사람들은 뭐 자서전? 그러니까 제 음악들이 나중에 이렇게 모아놓고 봤을 때는 제 인생의 자서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본인의 이야기가 주르르 이제 나이대별로 나올 수 있을 그냥 만큼 제 음악을 이렇게 들었을 때 제 인생이 어느 정도 유추가 되는 그래도 솔직하고 네. 뭔가 남길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자, 두 분은 사실 자주 보시죠? 프로그램 관련돼서도 뭐 많이 네. 보셨었고 오늘도 봤죠. 오늘도 뵙고 이렇게 자주 보는데 대본에 써 있어서 한번 해보죠. 자, 영상 편지 한번 서로에게 남겨볼까요?
우리 서로에게요? 서로에게 못했던 이야기. 혹시 지담 씨 치타 언니에게 하고 싶은 말 있었나요? 못했던 이야기 같은 그런 것들. 그때 나 디스랩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언니 무서워요. 왜 웃어? 방송 중이기 때문에 네. 때리진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아니, 근데 뭐 찍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이고.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네. 서로에게. 제가 다른 라디오에서 네. 뭐 디스랩에서 가장 상처가 받았던 디스랩이 뭐였냐 했는데 제가 치타 언니의 디스랩을 꼽았어요. 저는 근데 그 당시엔 몰랐거든요. 언니 저 쳐다보지 마세요. 근데 네네. 다 끝나고 방송으로 봤을 때 가사가 이제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알았는데 언니가 뭐 네가 뭐 대단한 물건 있냐 행동하겠지만 뭐 별거 있냐 약간 이런 걸 했는데 약간 상처가 됐어요. 아 그때. 네. 뭐 지금은 괜찮은 거잖아요. 괜찮죠. 진심 아니죠? 치타 씨. 근데 지담이도 네네. 그거는 알 텐데 항상 디스를 하거나 어떤 배틀을 할 때는 자기가 최고예요. 맞아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약간 포괄적인 의미인 거죠. 그거는 지담이 아니고 누구한테 했었어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 네네네네. 거예요. 그런 가사 내용은. 사실 약간 대신- 찔려서 그랬나 봐요. 괜히 혼자 스스로 괜히 찔려가지고. 혼자. 뭐 그럼 치타 씨는 뭐 지담 씨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없어요? 그럼 지담이는 저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게 그때 상처가 됐다. 그거. 진심 아니었죠? 아니었죠. 진심 네. 아니었죠? 물어본 것. 그 포괄적인 그냥 내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담이가 아니고 누구랑 했었어도 네. 그거는 할 수 있는 말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요. 두 분의 우정 지켜나가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지담 씨는 네. 아까 그 호감 있다고 했던 남학생에게도 한마디 하시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밖에서 보고 계신데? 아니 안 된대. 3부 시작한 다음에 지담 씨가 빵 터졌던 이유 그 남학생 이야기 하다가였잖아요. 왜 이거 BGM 뭐예요? 이거 듣진 않겠죠? 모르죠 나는. 모르죠. 지금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일단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끝나고 연락할게. 아유 시험 끝나고 아유 얼마나 힘이 될까요? 시험 끝나고. 근데 그 친구는 네. 그 친구는 알까요? 지담이가 얘기하는 게 자기라는 걸. 모를걸요? 모를까요? 모를? 이 정도면 알 것 같은데 학교에서 왜요? 엄청 티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이 정도면 좀 티가 날 수도 네. 있어요. 티나는 것도 뭐 상관없죠. 좋죠. 풋풋합니다. 창피하다. 귀여워요. 자, 이 영상 평지를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을 보내드려야 돼요. 오늘 어떠셨어요? 저 생각보다 너무 화기애애해서 좋았고요. 진짜 지담이가 지금 얼굴이 한껏 상기됐어요. 너무 귀엽네요. 저렇게 웃는 것도 오랜만에 보네요. 네, 재밌었습니다. 요즘에 또 일적으로 이렇게 스케줄 겹치는 거 아니면은 솔직히 이렇게 지담이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보기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봐서 지담이도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우리 조현 씨도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좀 반갑습니다.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요. 자주 봬요. 네. 자, 지담 씨도 어떠셨는지. 저도 너무 부끄러운 라디오가 됐고요. 금방 부끄러운 밤이네요. 그러려고 그랬던 거예요? 부끄러운 밤이네요.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얘기. 누가요? 누가 제일 좋아요? 아니에요. 그런 게 여기서 아니. 실명 거론 한번 할까요? 저는 푸른 밤이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오늘 좀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지담 씨가 라이브 한 곡 더 해주시잖아요. 어떤 곡인지. 네, 지금 늦은 시간에 아직도 안 자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밤새째 그 친구를 위한 곡인가요? 밤새. 밤새서 공부할? 더 밤새. 자, 이 곡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육지담의 밤새지 듣겠습니다. 밤새째. Hey yo, let's get it. 말이 yes or no, wow. 말이 yes or no, wow. 말이 yes or no. 우! 두 분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가나요? 그냥 네. 가면 돼. 잘 가.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상자가 있다면 상처를 가득 담아 다시는 열지 못하게 꼭 닫아 구석에 밀어놓고 싶다. 요즘 다시 나의 안 좋은 습관이 도졌다. 내가 마음을 준 만큼 받지 못하면 상대에게 받은 만큼, 아니 그것보다 훨씬 적은 마음만 돌려주려고 하는 내 오래되고 구질구질한 습관. 그러면 안 된다고 나를 다그쳐봐도 결국 돌아오는 건 꽁꽁 감춰놨던 내 감정의 본성이다. 마음엔 질량이나 무게가 없는데 나는 왜 상대의 마음을 재고 따지려고 드는 걸까? 나도 누군가에게 아픈 존재라는 걸 잊고 나쁜 말을 내뱉는 내가 싫다. 상대의 마음이 나와 같을 수 없다는 것도 알지만 그걸 확인하는 순간 비참해지고 상처를 받는다. 생각이 많아지는 새벽, 스스로 낸 상처를 자꾸 찔러대는 내가 너무 싫다. 생각은 늘 아프다. 나의 새벽은 늘 슬프다. Where do we go from here? This isn't where we intended to be. We had it all. You believed in me. I believed in you. Certainties disappear.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김한나님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마돈나의 You Must Love Me 였습니다. 정재희님 신청곡이었어요. 이 곡은 영화 에비타 OST입니다. 자,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면서 뭐랄까 스스로를 너무 꽁꽁 싸매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좀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낸 상처 자꾸 찔러댄다. 근데 그 상처가 뭔가 남에게 받았던 마음에 대한 부분, 그런 걸 재고 따지려다가 난 상처라면 글쎄요, 저는 그러면서 좀 섭섭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라면 내가 이만큼 줬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어떠한 뭐 마음의 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물론 섭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너무 나는 왜 그거를 크게 생각하고 그냥 흘려보내지 못할까라고 스스로한테 너무 쿨해짐을 강요하지 말았으면 해요. 섭섭해하기도 하고 뭐 가끔은 슬퍼 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힘내십시오.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고요. 자,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볼게요. 강봉수님. 중학생이 되어 첫 시험 준비하는 딸. 엄마가 아파서 제대로 간식도 한번 못 챙겨줘서 마음이 짠합니다. 힘내라고 응원 부탁드려요, 쫑디. 이쁜 우리 딸 노을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노을씨 화이팅! 첫 시험을 준비하는 거면 지금 중학교 1학년이겠네요. 저도 진짜 중학교 처음 들어가서 첫 중간고사 볼 때 진짜 그래요. 첫 중간고사 때는 그냥 전향 봤어요. 근데 그때 나온 점수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아서 그때 두 번째 보는 중간고사를 기말고사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보니까 거의 목숨을 걸고 공부를 했는데
2점 올랐어요. 평균 2점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 나는 좀 안 되나 보다. 아무리 해도 점수가 좀 안 오르나 보다.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받았던 점수가 78점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80점 나오고 그 다음 81점, 82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주변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았던 것 같은데 저는 공부를 많이 해도 점수가 안 오르더라고요. 공부 방법이 잘못됐었는지 그때 그랬었어요. 어쨌든 아니 근데 그 봉수님의 따님이 그럴 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그랬었다고요. 첫 번째로 이렇게 시험 공부해보는 걸 텐데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본인의 스타일을 잘 찾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을씨 화이팅이에요. 백재호님, 내일 대전 장령산 휴양림 놀러가요. 목감기가 와서 컨디션이 그리 좋지 않았네요. 아내와 2딸 즐거운 시간 보내기 위해서 라디오 들으면서 스트레칭으로 컨디션 조절합니다. 즐거운 시간 가지도록 힘 부탁합니다 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래요. 스트레칭 컨디션. 밤에 스트레칭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혈액순환도 좀 도와주고 그러면서 좀 몸에 열도 나서 잠 잘 오고 그런 것 같아요. 재호님 내일 잘 다녀오시고요. 힘내십시오. 감기 빨리 나으시고요. 저도 감기가 슬슬 오려는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아유 그럼 안 되는데. 임지원님, 쫑디 오늘 과제해 갔다가 모두 보고 있는데 엄청 혼났네요. 과제 안 해온 애들한테는 별 말씀 안 하시다가 제 순서가 되니 교수님이 버럭 소리 지르시면서 1학년도 이것보단 잘하겠다. 시안 9개 만드는데 30분도 안 걸렸지? 하시는 거 있죠. 밤 꼬박 새면서 해간 건데 눈물 찔끔 나려는 거 겨우 참고 몰래 울었네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교수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과제 안 한 것들 이렇게 쌓이고 하다가 터진 거 아닐까 싶어요. 지원님 힘내시고요. 사람마다 좀 보는 눈이 다르니까 지원님 고생한 걸 좀 교수님이 모르셔서 그런 걸 겁니다. 다음에 할 때 정말 진짜 기막히게 해가면 되죠. 이 교수님도 깜짝 놀라게 지원아 너 정말 잘하는 학생이었구나 뭐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7670님, 헤어진 지 3일 지났어요. 한참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답답한데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사이에 남친이 생겼다고 좋아하네요. 이건 뭐 축하를 해줄 수도 뭐라고 할 수도 없네요 하셨습니다. 에이 뭐 본인의 연애사와 또 남의 연애사는 다른 이야기니까 깔끔히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뭐 축하 뭐 굳이 나중 돼서 해주시면 되고 본인 마음이 내킬 때 축하해주고 싶을 때 해주면 되는 거죠. 잘 정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건 뭐 그분을 정리하든 아니면 다시 만나든 그럼 그냥 애매모호하게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모든 게 그냥 잘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깔끔하게 누가 봐도 똑같은 해답으로 보일 수 있도록. 자, 노래 2곡 듣겠습니다. 테일의 흔들린다 그리고 비욘세의 헬로. 이 곡은 최수진님 신청곡이에요. 따뜻한 커피를 손에 쥐고 걸어온다. 그 향을 맡으면 오늘 방백.
서두르지 마라. 슈와프. 경험이 풍부한 노인은 곤란한 일에 부딪혔을 때 서두르지 말고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말한다. 사실 하루가 지나면 좋든 나쁘든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노인은 시간의 비밀을 알고 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 못할 일들을 시간이 해결해주는 일들이 가끔 있다. 오늘 해결 못한 문제는 우선 푹 자고 일어나서 내일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다.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려 서두르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 조용히 응시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금 이 시간 어떤 고민이나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잠 못 들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초조했을까 하는 문제들도 꽤 있잖아요. 서둘러서 되는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시간은 흘러가고 결과는 반드시 어떻게든 나온다는 거니까 담담히 기다려보자고요. 오늘 끝곡 턱 앤 패티의 Time After Time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